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8일입니다. 네, 제 158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시면서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가 조금 흐린 것 같네요. 다른 날보다. 음, 네. 요즘 우리 MMPT 8회기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마음지식 파트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명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상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감 명상, 행위 명상 다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몸 명상, 호흡 명상 하는 차례인데,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몸 명상만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몸 명상 하시면서 그 일주일 동안 내 몸과 많이 친해지셨는지요? 또 행위 명상 잘 하시고 이 세계,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같은 이 세계를
잘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한번 채팅창에 여러분들, 그 지금 수행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 건 없는지 채팅창에 한번 피드백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몸 명상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요. 그 앞에 했던 행위 명상이나 감각 명상에 대한 피드백도 좋습니다. 그 느끼신 점 간단하게 혹은 그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수행하고 계시죠? 네. 너무 길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음, 설거지 명상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설거지에만 설거지하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오직 할 뿐 떠올리며 설거지에만 집중하신다. 네, 훌륭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요리하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또 이 닦을 때도 걸을 때도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죠. 바울님은 자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쉽죠. 음. 그렇지만 운동할 때 특히 조깅할 때는 내 몸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네. 조깅하실 때 뭐 음악 들으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음악 듣기 내려놓고 그냥 자연과 함께 달리고 혹은 내 몸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요. 네. 훌륭합니다. 음, 임 선생님, 잠시 벤치에 앉아 쉴 때 그냥 쉬지 않고 교수님의 바디스캔 유튜브 동영상 켜고 따라 했더니 훨씬 잘 쉬고 회복이 빠르게 느껴졌어요. 네, 니르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또 익숙해진 후에도 때때로 그 안내 명상이라고 하죠. 가이디드 메디테이션. 그 안내 명상을 틀고 하시면 조금 더 그 새롭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아주 익숙해진다면은 또 때때로는 동영상 그걸 켜기 어려울 때는 그냥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몸을 느껴보는 거 좋습니다. 감각 회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각 회복. 이거는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도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 단디님, 아침 요리 양념 넣는 행위에 집중했더니 반찬 간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아주 뭐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네요. 네, 명상해서 좋고 또 행위에 집중하니까 요리도 잘 되시는 얘기군요. 훌륭합니다. 네, 잘 되셨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동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엄마니까 한다 이러면은
똑같이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거지만 행복하지 않죠. 네. 긍정 심리에 그 쓴다를 하게 되면 물론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어떤 의미 부여도 없이 오로지 행위 자체만 하면서 그 감각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느끼는 어떤 담담한 맛이 있어요. 긍정 심리에서는 뭔가 좀 컬러풀한 어떤 그런 맛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명상에서는 좀 담담한 맛이 있어요. 담담한 맛. 좋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볼까요? 소피님은 지난주에 몸 명상 좀 하셨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아, 안 들려요. 아, 뭐, 마이크 안 돼? 오케이. 좋습니다. 바울님도 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아, 동기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치료적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해보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IBS라 그러죠. Irritable Bowel Syndrome. 과민성 장증후군 있는 분들을 호흡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연구 겸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논문으로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뭐그 덕분에 제가 생로병사 한번 나온 적도 있고요. 오래전 일입니다. 생로병사는 지금도 하죠. 네, 그 예전에 2006년도인가 논문은 그 전에 썼었고요. 거기 생로병사에 제가 그 쾌변 파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 막 그쪽 계통에서 이제 제 연구가 막 이렇게 어, 검색이 돼갖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삶이 불편하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절실하지가 않아. 절실하지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토요일 날 매주 잊지 않고 참가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죠. 대단한 겁니다. 잊지 않고. 다만 그것도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말자. 그냥 토요일 되니까 그냥 맞다. 어, 물론은 못 오고 안 오는 것보다 훨씬 훌륭합니다만 똑같은 참여를 하더라도 마치 그 새로운 처음 하듯이 할 수 있는가. 왜 이를 닦을 때도 아, 어저께도 닦았고 일주일 전에도 닦았고 1년 전에도 닦았고 뭘 새로워. 늘 이 닦는 건데. 그러면 없죠. 그거는 그냥 탑다운 내 과거의 습관적 행동일 뿐이에요. 명상은 뭐예요? 쉰다잖아요. 쉰다. 뭘 쉬죠? 내 욕구와 생각을 쉬는 거예요. 욕구와 생각을 쉬면 신비로운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욕구 생각을 쉴 때 늘 새롭죠. 처음 닦는 이닦기죠. 이 칫솔은 1년 전 칫솔은 아니에요. 물론 어저께 칫솔은 맞을지도 몰라요. 어저께 쓰던 칫솔인데 1년 전 칫솔은 아니지만 어저께 쓰던 칫솔. 어저께 쓰던 칫솔하고 지금 칫솔하고 같습니까? 뭐가 달라도 좀 다르죠. 내 몸도 달라졌고요. 똑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늘 새로운 거죠. 우리가 생각을 쉴 때 내 의식의 감각의 세계가 드러나고 새롭고 신비로울 수 있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근데 우울은 조금 이제 동기 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불안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는 꽤 커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닦기 명상, 청소 명상, 설거지 명상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하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에
뭐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매너리즘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참가하자. 늘 새로운 이닫기다. 사람은 이 지구에서 한정된 시간을 삽니다. 한정된 시간이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잠시 살다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이닫기가 내 삶의 마지막 이닫기라면 그 이닫기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가족들하고 식사 나눌 때도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한다면 의미가 다르겠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긍정 심리적인 내용입니다만 그거는 또 욕구 생각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너무 하다 보면 또 이 긍정 심리 수행으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명상 수행에 좀 초점을 가져오면 아마 이 습관적인 생각을 내려놓자. 그럴 때 이 세계가 신선하게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이 공부에서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자분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스로 동기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뭐 살만하니까 뭐 굳이 명상 배우려고 안 하고 마음챙기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그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성장 동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 동기. 그 아픈 분들이야 이제 내가 왜 자꾸 번지냐? 어, 아픈 분들이야 정말 그 아픈 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절박한 회피 동기에서라도 하시게 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은 뭐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씀 종종 드립니다만 내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프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아픔 덕분에 성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면대면 살다가 죽어. 내가 심리적으로 한번 아프면서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면서 이 명상도 배우고 마음챙김도 배우고 긍정심도 배우면서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해서 이 지구를 떠날 때 영적 레벨이 높아지는 거죠. 영적 자산을 많이 갖추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돈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파트 못 가져가요. 우리 좋은 아파트 뭐 좋은 많은 돈 이게 추구합니다만 아이고 좋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한테 어떤 동기가 더 중요하냐? 어떤 동기가? 영적 자산, 마음의 자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이건 또 물론 또 긍정 심리의 수행입니다만 죽음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뭘 후회할까? 내가 죽을 때 뭘 만족해 할까? 아, 여한 없다. 잘 살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이건 긍정 심리의 수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네, 숙고, 묵상의 수행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성장해야겠다는 게 좀 더 분명해지고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마음 공부하면서 내 심리적인 자산, 영적 자산을 키워야겠다. 보이진 않겠죠. 뭐 아파트처럼 돈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영적 자산을 키우는 그런 욕심은 좀 내도 되지 않을까요? 영적 자산을 좀 내가 많이 모아야지 그런 그 욕심은 좀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하나 닦더라도 이게 내가 이 한 번의 이닦기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하면 재미가 나잖아요. 아, 이 닦을 때 땀 생각이 이렇게 좀 내려가고 이 닦는 감각에만 그 음미하듯이 감각을 음미할 때, 설거지를 음미할 때, 요리하기를 음미할 때
누린다는 거죠. 그 감각을, 이 지금 여기의 세계를 누린다. 그런 자세일 때 꼭 내가 성장이라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재미가 나잖아요.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의미라고 한다면 또 재미가 있잖아요.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에서 이 재미 있잖아요. 그 의미, 재미. 의미만 하면 재미없죠. 재미, 의미 함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이번에 이렇게 그 8회기를 하나하나 해나갈 때 새롭게 다시 참가하는 기분으로 꾸준히 그 주에 하는 것을 앞에 걸 하시면서요. 그 위에 다시 쌓아가는 그런 그 복습의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피드백 받을 때는 준비했다가 많이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냥 토요일 아침이니까 참가한다 그런 것보다 내가 뭔가 하는 거. 유튜브로 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여기 참가해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소감도 쓰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피드백 드리고 이렇게 좀 참가하는 좀 상호작용이 되는 그런 그 대면이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심기일전해서 어, 오늘부터라도 새로 배우는 것을 꾸준히 지난번에 그 오감 명상, 행위 명상, 몸 명상 해서 오늘 또 이제 호흡 명상 다루는 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소감 물어보면 소감 쓰시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채팅창에 쓰시면 좋겠어요. 이 몸 명상은 특히 바디 스캔이라 하는데 제 바디 스캔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이 몸 명상은 몸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수면용으로 써, 수면용으로. 틀어놓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아니 뭐 그거라도 그게 어딥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한테 그거 제 그 유튜브에 있는 그 몸 명상 그 멘트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니 저도 기쁩니다. 근데 이 몸 명상의 핵심은 내 몸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얼마나 친해요? 음? 이게 사실 이게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나에 대한 공부입니다. 혹은 내 마음에 대한 공부라는 거잖아요. 내 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 지식이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관리. 내 마음의 이해와 관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는.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관리예요. 이 마음 지식은 이해, 마음 마음 기술은 이 관리,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 다루는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때로는 이제 넓은 의미의 메타인지인데 사실 좁은 의미의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인지에 대한 알에 대한 알미 메타인지인데 넓게 보면은 나에 대한 알을 메타인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근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인지에 대한 인지만 메타인지인데 뭐 넓게 보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나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를 뭐 메타인지라고 넓게 쓸 수 있지만 뭐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렇게 넓게 쓰는 건 좀 그렇다. 은 선생님 7번 좀 부탁할게요. 7번. 그 7 엔터 치면 돼요. 아니. 7 엔터 치세요. 하나하나 내려가세요. 네, 그다 됐어요. 네. 아, 이 우리 기본적으로 이 마음지식 네 가지 중에 첫째가 동기상태 이론, 둘째가 구성주의, 셋째가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네 번째, 넷째가 마음사 이론이죠. 이 구성주의 굉장히 또 중요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 크게 나누면 스트레스와 웰빙인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나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욕구, 동기죠.
내 생각, 인지죠. 내 감정, 정서죠. 그리고 감각, 행동. 여러분, 여러분의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의 감각, 특히 이 몸 감각이죠. 특히 몸 감각. 여러분의 행동 패턴 얼마나 아세요? 아는 듯 하면서 잘 몰라.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고통스럽습니까? 아는 것 같아도 제가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다룰 이제 웰빙 행동 들어가면 웰빙 행동 뒤에 있는 이제 동기를 다루게 되죠. 그제서야 아, 내가 이럴 때 행복하구나. 새롭게 깨닫는 게 꽤 많아요. 잘 몰라요. 욕구가. 정말 욕구를 바로 알면은 그렇게 돈에만 그 아까운 이 인생을 100년도 못 살고 하는 인생을 돈에만 투자하겠어요? 내 욕구를 내가 어느 때 행복한지 잘 알면 무엇이 나한테 중요한 욕구인지 잘 알면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딸을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들 딸 공부 잘하면 좋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어떤 욕구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니까 남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거든. 옆집 엄마 학원 보내면 나도 안 보내야 될 것 같거든. 내 철학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모르니까 남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몸 명상했죠? 여러분, 몸은 또 얼마나 알아요? 몸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귀 그럴 때 귀 느껴졌어요? 심장 뛰는 거? 모르지. 뭐 어디 뭐 면접 보러 갈 때 막 쿵당쿵당 할 때는 심장 뛰는 게 느껴지지만 평소에 심장 잘 못 느끼고 호흡 모르고 발, 손, 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몸 명상할 때 보면 정수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귀. 정수리 잘 안 느껴지는데요. 뭐 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자, 오른쪽 귀를 잡아 보세요. 아, 잘 잡으시네요. 눈 감고도 잡았잖아요. 내리세요. 눈 떠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 오른쪽 귀 할 때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오른쪽 귀 위치를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도 오른쪽 귀 딱 잡잖아. 오른쪽 귀 잡으라는데 이렇게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몸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오른쪽 귀의 감각을 느끼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적어도 위치에 대한 감각은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감각 정말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감각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외부 감각하고 내부 감각 나눌 수도 있어요. 외부 감각 그러면 보통 오감이죠.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바깥에 뭐 바람이 불면 바람도 느끼고, 이 책상의 어, 부드러움, 거침도 느낄 수 있고, 이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오감이 있죠. 내부 감각도 있어요. 내부 감각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내부 수용기 감각, 또 더 나누게 되면 이게 또 고유 수용기 감각, 고유 수용 뭐 기자는 안 붙여도 돼요. 고유 수용 감각, 또 전정 감각, 전정 감각. 요거는 이제 평형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저 글씨가 좀 번지긴 합니다만, 에, 여러분이 지금 그 오른쪽 귀 잡은 건요, 그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수용기 감각입니다. 위치.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도 팔을 올리면 왼팔이 어디 있는지 알죠? 안 보고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관절이나 이런 데서 다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 몸의 위치에 대한 감각도 이 고유 수용기 감각입니다. 이 관절, 이 내 몸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이거에 대한 정보, 이 다 나에 대한 감각이죠. 내 몸에 대한 감각이죠. 또 이 배에서 때로는 이 뭐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차가운 물입니다만 입 안에서 또 찬물이 들어가게 되면 배 안에서도 느껴지죠. 이게 바깥 감각은 아니죠. 혹은 때로 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혹은 또 뭐 소변이 마렵거나 또 큰 볼일을 보고 싶거나 그거 다 감각이 오는 거잖아요. 그 감각을 느끼는 거죠. 몸의 감각이죠. 내 몸의 감각이죠. 이건 모르면 이제 실수하는 거죠. 느끼잖아요. 또 배부른 것도 아 배가 불렀다는 것도 내 내부 감각이죠. 그거 못 느끼면 계속 먹는 거지. 이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긴장 어깨가 긴장돼 있나?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혹은 어떤 보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 정보를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 몸 감각, 이 몸 명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까요? 귀만 있는 거. 눈 감고요. 눈 감아 보세요.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눈 감고. 잘 맞췄어요? 박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훌륭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아직 눈 뜨지 마세요. 아래 입술만 대보세요. 눈 감고. 제대로 짚었어요? 아래 짚지 않았어요? 입술 맞아요? 내리세요. 눈 감고 계세요. 윗입술 짚어보세요. 정확해요? 인중 짚은 거 아니에요? 윗입술 짚으라는데 인중 짚은 거 아니에요? 내리세요. 자, 그럼 오른쪽 눈썹의 오른쪽 끝을만 짚어보세요. 정확합니까? 왼쪽 눈썹의 시작 부위를 한번 짚어보세요. 미간 쪽에. 정확하게 짚었어요? 내려보세요. 눈 감고 하셨죠? 아마 정확하게 짚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 신체 부위만 이렇게 해봐도 아, 좀 잘 짚는 분이 있고 잘 못 짚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아주 엉뚱한 데 짚은 분은 없겠지만 아, 그 정확하지 않게 짚는구나. 그러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위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코끝에서도 이제 코를 짚었다 그럴 때 코의 위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리시고 눈 감으시고 눈 떠도 돼요. 코끝의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아랫입술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윗입술 감각 느껴보세요. 느껴지나요? 손을 정확하게 갖다 대는 것은 내가 그 위치 정보를 내가 내 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감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을 내리고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그 표면에서 오는 그 부위에서의 감각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제가 몸 명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친해지는 거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몸 명상을 하시면 내 몸과 친해져요. 내 아랫입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해서도 알고요. 또 가만히 있을 땐 내 아랫입술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 수 있어요. 내 코에서의 감각도 알 수 있고요. 내 눈썹의 느낌, 내 이마에서의 느낌, 내 정수리에서의 느낌, 내 뒷머리, 옆머리, 내 턱에서의 느낌 알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친해지는 만큼. 관심을 줘야죠. 관심이 뭡니까? 내 마음의 눈으로 내 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아래턱, 왼쪽,
쪽 볼, 왼쪽 오른쪽 귀, 목 불러드리잖아요. 그 불러드릴 때 주의를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때의 감각을 느껴보면 사실은 어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깨의 통증이 풀리기도 해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기도 해요. 마사지 하지 않아도 주의가요, 영향을 줍니다. 이런 볼펜은 제가 본다고 해서 뭐 튕겨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이런 거시 세계에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 물질 세계도 미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관찰에 영향을 줍니다. 미시 세계로 가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관찰이 그 현상에 영향을 줍니다. 참 재미있죠. 거시 세계에서는 안 그러지만. 근데 마음의 세계는요, 이 우리 몸과 마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우리의 관찰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은 선생님 다시 처음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또 마음 챙김도 하겠습니다만 이 보는 거죠. 이게 영향을 줘요. 이 단지 바라보는 건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손을 잘 느끼거든요. 손에, 왜냐면은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넓어요. 등은 잘 못 느끼는 거는, 등은 표면이 넓지만 등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좁아요. 그래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니 한 개니 물어보면요, 이 가는 이쑤시개 두 개를 가지고 입술이나 손을 하게 되면 좁은 영역에서도 두 개인지를 금방 알아요. 근데 등 같은 데는 이렇게 넓게 찔러봐도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담당하는 뇌 부위가 좁거든요.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신경 가소성. 우리 훈련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자꾸 훈련하게 되면요, 그 부위가 넓어져요. 손을 자꾸 쓰시는 분들은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넓어요. 그 감각형, 그 앞에가 이제 그 운동형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중앙에 센트럴 피셔 그래서 중심열이 있어요. 요 앞부분, 요 뒷부분이 이제 감각이고요. 요 앞부분이 이제 운동 영역이에요. 여기서 요 손을 담당하는 부위가 각각 있는데 그 부위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어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손을 많이 쓰면은 그 부위가 넓어져요. 감각도 그렇고 이 운동도 그렇고. 여러분이 몸 명상을 꾸준히 하면 몸과 친해집니다. 몸을 담당하는 그 뇌 영역이 넓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요 안쪽이 열어보면 이게 지금 측두엽이거든요. 그 측두엽에 그 레터럴 피셔 그래서 이제 그 측열이라 그래요. 이 측열을 열어보면 그 안에 또 뇌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이제 이쪽 영역이 이제 뇌 뇌의 섬, 그 무슨 대마도, 울릉도, 독도 할 때 도 있잖아요, 도. 음. 그거를 이제 뇌의 섬이다. 혹은 뇌도라고도 해요. 섬을 갖다가 한자로는 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뇌의 섬, 뇌의 섬역, 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슐라. 이 부분이 또 이 신체 부위하고 또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그 몸 명상을 꾸준히 하시고 감각 명상 꾸준히 하시면 이 부위가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경험 하나하나가 뇌를 변화시켜요. 물론 약을 먹어도 뇌가 변화합니다. 수술을 해도 뇌가 변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도 우리의 경험 하나하나가 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자꾸 주의를 보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몸을 담당하는 뇌의 그 부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의 감각, 이 몸의 감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내가 주의를 보내면 그 부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서는 이 거시 세계에서는 내가 봐도 안 바뀌어요.
근데 물리 세계도 미시 세계로 가게 되면 나의 관찰이 내 의도가 영향을 줍니다. 현상에. 마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주 이렇게 손해 경험은 쉬운 게 손을 담당한 뇌세포가 많아요. 그럼 자 여러분 대부분 오른손잡이실 테니까 안 봐도 돼요. 손에만 한번 주의 보내보세요. 오른손에만 주의 보내보세요. 주의만 움직이지 필요 없어요. 손바닥, 손등, 눈 감아도 되고 떠도 됩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 느껴지시죠? 그 손의 피부, 그 손의 살집, 손의 안쪽 느껴지시죠? 가만히 손을 느껴보세요. 손의 전체적인 모습, 손의 표면, 손의 안쪽. 아마 주의를 잘 기울이셨다면 느낌의 변화를 느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따뜻해졌다거나 어떤 분은 찌릿찌릿하거나 어떤 분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관찰하는 것만으로, 주의를 보내는 것만으로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자꾸 연습하시면요. 이게 왜 따뜻하고 묵직하냐면요. 내가 주의를 보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우리가 의식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죠.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간다. 그런 말을 써요. 실제로 가만히 그 부위를 내가 주의를 주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든 마음의 눈으로만 봐도 돼요. 그러면 그 부위의 혈관들이 이완이 돼요. 이 혈관 하나하나에도 다 신경이 붙어 있어요. 내가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작용에 의해서 혈관들이 수축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이완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혈관들이 열려. 혈관들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편안할 때 보게 되면 이 지금 오른손을 제가 했잖아요. 그럼 오른손에 혈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죠. 그럼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 실제로 오른손 무게가 늘어나요. 오른손 뒤 오른손에 그 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손의 무게가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도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힘쓰지 않았어요. 단지 주의만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불편할 때 주무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가만히 내 마음의 눈으로 어깨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어깨와 대화하는 거죠. 어깨에다가 경청하는 거, 어깨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어깨에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겨요. 그 부분이 이완이 되고요. 혈액 공급이나 아마 림프도 마찬가지죠. 림프액의 흐름도 또 원활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 몸, 내 마음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종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몸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한테 관심을 보이잖아요. 과도한 관심 말고 내 욕구를 투사하는 관심 말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내 몸입니다. 네. 이 마음 사이론으로 볼 때 여러 나가 있잖아요. 많은 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몸나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러 나들이 있죠.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내 몸 나에 대한 사랑. 과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일단은 귀 기울여 주는 것, 몸 명상이 그거예요. 몸 나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무슨 말 하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왼손에 오른손에 이마에 귀에 코에 입술에 뺨에 어깨에 가만히 틈틈이.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전신을 안 해도 된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얼굴만 해봐라. 손만 해봐라. 발만 해봐라. 자꾸 친해져라. 어깨만 해봐라. 그러면 재밌어요. 스마트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내 몸하고 대화하는 건데. 내 몸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인데 스마트폰 볼 수 있어요. 저도 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이 줄걸요. 지하철에서 지금 지하철 타보면요. 거의 90% 사람이 아마 스마트폰 보거나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졸거나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자기 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아마 전철에서 적어도 50% 이상은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지 않을까? 나머지야 그때 저도 보니까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그 첫 번째,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관심, 내 몸. 첫 번째, 몸나, 여러 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여러 나가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몸나, 내 몸나에 대한 관심. 내 몸이 지금 어떤지, 얼굴이 어떤지, 어깨가 어떤지, 가만히. 자꾸 친해지세요. 귀 기울이세요. 몸 부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하다 말았나요? 아무튼 뭐 신체, 그러니까 우리 외부 감각, 내부 감각에서 그 뭐 그 인터로셉션, 내부 수용기 감각, 또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수용 감각, 또 전정 감각, 베스티뷸라 우리 위치, 내가 내 위치를 알 수 있죠? 전정기관. 여러분 알죠? 세방고리관, 예, 달팽이관. 그런 것들이 자 내부 감각이죠. 내 몸과 관련된 감각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이 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몸에 대한 그 감각, 내 몸과 친해지는 거다. 내 몸의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내 몸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 친해진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내 몸에게, 몸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갖는 것, 특별히 뭘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어머니가 지나친 관심 갖는 것은 그건 자비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지켜봐 줄 수 있는 거, 묵묵히 지켜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 뭐 주물러 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칫 과도할 수 있죠.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가만히 있는 그대로 봐주는 몸 명상, 이 기본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해주지 않더라도요.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음, 우리 뒤에 다룰 이 긍정심리의 그 자비라고 할 수 있고 감사일 수도 있죠. 이 감사 자비는 이제 함께 가는 건데 그 내 몸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없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몸이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해주고 저런 일도 해주잖아요. 내 몸 명상은 내 몸에게 주의를 보내는 것이고 내 몸에게 경청하는 것이고요. 내 몸과 친해지는 것이죠. 내 몸에 대한 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내 몸 부위 하나하나 그 유튜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요. 안 틀어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 몸 부위 하나하나에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 그게 감사의 표현이죠. 몸에 대한.
또한 몸에 대한 자비로운 행동이기도 하고요. 몸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자 사랑자비의 표현이 됩니다. 내 몸에 가만히 주의를 보내세요. 전철 타고 가실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실 때 몸을 느껴보세요. 틈틈이 친구를 기다릴 때, 전철 기다릴 때 몸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몸에 대한 감사고 몸에 대한 사랑자비입니다. 특별하게 뭐 자비 문구를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가만히 밥맛처럼 물맛처럼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합니까? 담담히 바라봐주는 그것이 아주 몸 명상이다. 나에 대한 감사고 나에 대한 사랑과 자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몸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늘어날까요? 이 앞으로 한 주는 좀 더 몸에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내 몸을 좀 더 내가 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경청하는 거, 마음의 눈, 마음의 귀를 보내주는 거,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래요. 그게 아픈 사람들한테 치유입니다. 우울에 빠진 사람, 불안에 빠진 사람, 뭐 등등 심리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과 친해져 보세요. 이 감각과 친해져 보세요. 그게 치유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자기와 친해지다 보면 문득 보면은 우울이 사라져 있고 불안이 사라져 있습니다. 감각과 친해지세요. 몸과 친해지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좀 애매하네요. 52분인데 뭐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뭐 지금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상의 마음 수행 관련 질문이든지 또 소감이든지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조금 분위기를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켜고 질문하실 말씀 받겠습니다. 1분 좀 늦었습니다만 중간 명상으로 1분 명상하겠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질문 제가 못 받았는데 해결됐나 보죠? 해결됐으면 뭐 네, 바울님 뭐 질문하셨던 것 같고 네, 뭐 그 사이에 한번 해결됐으면 괜찮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 네, 저 바울님 잠깐요. 네. 니르님은 뭐 크지 않은 질문 같아서 니르님 뭐 손 드셨는데 네, 먼저 잠깐 짧은 거면 강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치는 네네 알겠으나 주의를 잘 기울이기가 어려운데 몸에 네. 혹시 지속적인 훈련은 계속 할 거지만 꿀팁 같은 게 있는지. 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귀에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지만 귀 네네네. 위치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안내 명상 할 때 뭐 왼쪽, 오른쪽, 귀 나오면 안 네. 느껴지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네. 주의가 이제 코로 가진 않겠죠. 네. 등으로 가지 않겠죠. 이 양쪽 귀로 가죠. 근데 다만 네. 느낌이 명료하지 않죠. 네. 그거는 일단은 내가 위치 감각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that's okay입니다. 그러시다 아, 보면 자꾸 하시다 보면 귀에서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느 부위든 간에 어, 어떤 사람도 안 느껴져요라고 하지만 위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음, 프로프리오셉션, 그 고유수용 감각이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감각이다. 그러니까 안 네.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내 몸의 감각이니까 오케이고 그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오케이고 자꾸 주의를 보내다 보면 그러니까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위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부위하고 친해지면 그 느낌이 훨씬 더 잘 느껴지죠. 음, 네. 알겠습니다. 대체 오케이라고 네.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렵다. 나는 왜 안 되지? 이 생각이 음. 커서 자꾸 어려웠나 봅니다. 예, 답변이 그러다 보면 없습니다. 포기하게 되죠. 네, 그래서 좀 포기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 아, 위치만 알아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음, 전체가 아니더라도 부분 몸 명상만 해도 괜찮고요. 네, 얼굴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어, 바울님 말씀? 네, 교수님. 네, 그,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질문을 채팅창에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네, 구성주의에서 저희가 이제 안조건과 이제 박조건이 나누잖아요. 네, 근데 박조건은 뭐 저희가 그 외부 환경에서 발생되는 일이니까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조건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제가 네,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네, 바깥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 되게 안 좋은 경우가 있을 때 네, 이게 굉장히 안조건에서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네, 그게 잘 안 되고 서로 반추가 되다가 어느 순간 그 음, 사람과 딱 대립을 해서 그게 이제 팡 터트리고 나서 서로 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랬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네 이러면서 이게 다시 또 0점 다시 또 이제 이 부분이 음, 아닌데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내가 굳이 이렇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음,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가기 전에 음, 그거를 왜, 딱 그 안조건에 와서 그 박조건에 이런 분이 있을 때 안조건에서 이런 걸 그게 달하기 전에, 단출하기 전에 이거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항상 좀 생겼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저도 교수님 뭐 명상과 마음챙김, 생기명상을 좀 오래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음,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 관 공부고 관을 자제롭게 쓰는 공부다. 관을 내 자유자재로 관을 눈이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더위 얘기했잖아요. 더위도 내가 더위를 어떤 관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더위에 대한 내 생각이죠. 더위에 대한 관, 그랬죠? 이걸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이제 마음 공부 무림의 이제 최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 무림의 최고수는 이 관자재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예, 선생님은 회사에 있는 A씨라고 합시다. 네. A씨. 이 사람을 어떤 관으로 봐요? 어떤 관으로 봅니까? 이게, 어, 제가 이제 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일에 보는 자세가 좀 높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되게 진정성 있게 안 하고 그러면은 좀 나태하게 좀 보이는 부분도 사실 좀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예, 어, 이 관을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다면 선생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예, 선생님 입에서 답이 나와야 제일 좋은 건데. 네네. 그뭐 시간상 어, 그 선생님의 성장을 도와주는 분이라는 생각은 안 들죠. 아, 그쵸. 예. 안 들죠. 예, 근데 그 맞아요. 부분을 한번 오늘 예, 끝나신 다음에 네, 가만히 그 이 감사잡 이 긍정심리에 그 네, 쓴다잖아요. 네, 묵상 그 숙고를 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났겠죠. 네, 모르겠어요. 뭐 인생은 다 우연이라고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인생을 그럴 수 있죠. 인생에 대한 네, 인생관 중요하죠. 그 인생관이 이 인생은 다 우연일 뿐이야. 이것도 하나의 관이죠. 예, 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인생을 보는 관이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날 거야. 네, 어떤 일도 그렇고.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미운 사람도 그렇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또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되기도 하고, 늘 변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내가 어떻게 보는가의 능동적인 그 나의 개입이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는 이 보는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인데 네, 선생님이 그분을 그냥 뭐 우연히 만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인연이 있어 만났다고 보신다면 아니면 우연히 만났다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한 공간에서 내가 지내야 한다면 같은 네, 조직에서 지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이게 웰빙 인지에 왜 수용회 있었잖아요. 네네, 수용회. 네네, 그랑 연결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 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주어졌을까? 그걸 숙고하시다 보면 그분에 대한 관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관이. 그게 바뀌면요. 그 사람이 이쁜 행동을 하든 미운 행동을 하든 다 선생님을 위한 먹이가 돼줄 거예요. 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향성에 있어서만 말씀드리면, 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을 바꾸지 않는 한 늘 어떤 게 내가 좀 참고 뭐 이렇게 비켜가고 그런 그 뭐 마치 아스피린 먹고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내가 이 마음 기술을 마치 아스피린처럼 쓰고 있다면 결국은 어느 순간 터지게 되는 거고 그게 뭐 그전보다 뭐 좀 느려지고 뭐 이런 거는 생길지 모르지만 폭발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자주 네네, 폭발하는 빈도가 네, 빈도가 줄지는 모르지만 네네,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를 그냥 그 아스피린처럼 인스턴트 약물처럼 쓰는 거죠. 음, 이 관이에요. 관 공부예요. 관 공부. 관. 궁극적으로는 관 공부입니다. 이 명상은 관을 쉬는 훈련이고요. 이 관을 이건 쓰는 훈련이고요. 음, 이거는 관을 쉬면서 나를 보는 훈련이고요. 관 그렇죠. 네, 공부예요. 관 공부. 근본적으로 내가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행복을 뭐라고 보느냐, 삶을 뭐라고 보느냐, 고통을 뭐라고 보느냐, 내 배우자를 뭐라고 보느냐,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좀 고통을 주는 저 사람을 뭐라고 보느냐, 그 다 보는 관입니다. 네, 이 토요 마음 공부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토요 마음 공부를 뭐라고 보는가? 다 관입니다. 관. 나는 삶을 뭐라고 보는가? 관입니다. 나는 죽음을 뭐라고 보는가? 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괴로우시겠지만 어느 누가 일부러 괴로운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리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이 깜빡깜빡 하는데 가만히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임 공부를 해야지. 그거 어리석죠. 형광등 깜빡깜빡하면 형광등을 갈아야죠. 왜 뭘 받아들입니까? 형광등 깜빡깜빡하면 형광등 갈면 돼요. 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조직에 있을 거라면 그것이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또 그 사람이 존재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성장에 어떤 공부를 제공해 주는 것일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관점, 이런 관이죠. 배움의 관. 어떤 걸 바라볼 때 성장의 관, 음, 성장, 배움의 관이죠. 음,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내가 그 경험을 내 배움의 관으로, 성장의 관으로 보는 거죠. 음, 음. 네, 바울님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또 같이 이렇게 네, 고요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만 네, 또 시간이 많이 또 가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금 고요히 묵상하시듯이 네, 때때로 시간 나실 때마다 가만히 좀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더 의미 있는 것에 더 시간을 주의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남아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늘 하듯이 1분 고요한 시간 갖고 또 그 사이에 또 채팅창 남겨주실 분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자, 몸 가만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느끼신 점 있으면 네, 채팅창 부탁하고요. 또 질문 있으셔도 남겨주시면 다음에 고려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마음이 와닿으셨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민 선생님도 이 모든 사건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내 삶에 온 이유. 난 이 문제를 통해
나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관. 네. 저도 성장, 밥. 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선생님도 이 바울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한 게 큰 도움이 되셨나 봅니다. 네, 관자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진 않아요. 자꾸 또 잊어버릴 거예요. 꾸준히 반복해야 됩니다. 소피님, 이제 조금 네, 몸 명상에서 이제 신기함,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신다고요? 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선생님, 네, 몸에 관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의도 없이 그냥, 오직 할 뿐으로 해보십시오. 네. 오직 반짝일 뿐, 마음이 뭐지라고 문득 생각했는데 관인가 궁금합니다. 네, 그 궁금함을 계속 붙잡고 나가 보십시오.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네. 네, 니르님, 몸 명상에 대한 동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눈 감고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자체에 놀랐습니다. 몸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 못한다는 열등감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걸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이게 자기 발전에 자기를 이런 걸 자각한 것은 정말 큰 통찰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몸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친해지는 한 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빛님, 인사벨령이 있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시작할 때 또 두렵고 무서웠는데 문득 또 불건강한 주의를 기울일 때 성장의 관으로 전환하여 세상을 보는 찬스, 그렇죠?를 늘려보는 올해 하반기 되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저만이 성장했다 느낍니다. 전환할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 가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별빛님, 인사 발령이 있었군요. 네.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직책에서 또 많이 성장하면서 또 지구에서의 그것이 쓴맛이든 단맛이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단맛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우린 싫어합니다. 쓴맛으로만 된 것도 싫어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단맛, 쓴맛, 신맛 등등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온전히 경험하시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단디 선생님, 몸나에 관심 기울인 시간 감사합니다. 네, 바울님, 관자재 쉽지 않지만 이번 한 주 더 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 선생님, 네, 몸의 자각, 네, 또인 선생님, 네, 내 주변에 주어진 모든 환경,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자 스승,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만 끝까지 남아 계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 예, 또 다음 주에는 아마 좀 비가 많은 것 같은 거를 저 예보를 봤는데 또 그 속에서도 성장하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 닫겠습니다.